자, 2차 방정식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되게 많지만 일단 순차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기본 개념과 필수 요소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꼭 기본 요소. 자, 2차 방정식이 어떤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동이 되는지를 기본 개념 위주로 이제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어차피 나중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의미, 2차 방정식의 뜻, 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거는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y는 0. 이것은 x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차 방정식 다음 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데,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다음에 그 뒤로 나오는 2차 부등식이 전부 다 한 세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관점은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은 x축이죠. x축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교점을 구하는 식. 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건 지금 그래프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2차 방정식은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와 세트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2차 방정식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이 2차 방정식을 접근할 때는 근해 공식이 나오기 전에 완전 제곱의 형태를 먼저 배워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제곱이 되고요. 요 c가 넘어가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근해 공식이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근해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이 탄생하죠. 자, 근데 2차 방정식을 풀 때 완전 제곱으로 만들기도 하고 인수분해도 하고 근해 공식으로도 하는데요. 사실은 2차 방정식의 풀이법 중에 근해 공식이 최상위의 개념입니다. 2차 방정식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할게요. 정말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근해 공식으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열걸 해볼까요? 이제 뒤에서 쭉 시리즈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보고 전체 기본 구성 요소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근해 공식이죠. 자, 이 근해 공식 속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되게 많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도 여기서 나온 거죠. 자, 방정식에 설명할 때 이 뒤에서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도 들어있죠. 자, 판별식은 아주 이 안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또 판별식 하나로만 해도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근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의 성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리수, 무리수를 따질 수 있고요.
또는 뭐 실수, 허수도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부분이 있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분은 또 뭘 결정하냐면 켤레근이라는 것도 결정하죠. 켤레근도 저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켤레근도 마찬가지로 유리수, 무리수의 켤레근이 있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켤레근도 있죠. 자, 모두 다 근의 공식에서 파생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복소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뭐가 있죠? 허수, 허근이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 근의 공식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근의 공식 속에서 하나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의 공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 근의 공식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 자, 또 하나가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자, 저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이름은 판별식이 되겠죠. 자, 판별식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은 판별식을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부호가 되겠죠. 그럼 판별식의 부호로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냐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고 허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저 판별식 속에 들어있는 루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 루트 속을 밖을 벗어날 수 있냐 없냐가 또 다른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저 루트 속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수인가, 이 제곱수인가의 관건은 이 근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보는 관점은 크게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계수 A, B, C를 실수라는 영역에 가둬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통 2차 방정식을 쓸 때 실계수라는 의미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근의 공식과 각 유도 과정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근의 공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통해서 근과 기수의 관계의 판별식, 근의 성질 이런 것들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의 공식 속에 들어있는 판별식으로 이런 많은 사실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기본 구조들은 이제 이렇게 짜져 있고요. 항상 2차 함수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연계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는 식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단한 2차 방정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볼게요. 자, 다 알고 있겠지만 2차 방정식 풀이라고 시작을 하면 처음에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이퀄 0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란 과연 어떤 뜻인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풀겠죠. 근데 이 인수분해라는 관점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 식을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y는 0의 그래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 바로 이 인수분해를 했던 이 식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는 0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에서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0을 x축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 요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통해 인수분해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식처럼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풀이가 인수분해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풀이는 똑같은 문제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쉬운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완전제곱으로 바꿔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럼 이 두 번째 풀이는 뭐가 되죠? 이건 완전제곱이 되겠네요. 자, 쉬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제곱이 중요한 이유는 근해 공식의 사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풀었을 때 우리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따져서 x-1이 2 또는 -2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답을 3과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프와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계산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근해 공식이죠. 사실은 인수분해나 완전제곱을 거치지 않고 근해 공식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차식에서, 즉 2차 방정식에서 최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많은 이론들이 근해 공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근해 공식이 가장 최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보겠죠? 마이너스 b-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근해 공식 속에 들어있는 요 부분, 근해 공식 속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름이 뭐죠? 판별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이 제곱수가 됐을 때, 판별식이 제곱수가 됐을 때, 요 x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똑같이 x는 3과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나왔듯이 판별식이 제곱수가 되는 성질은 바로 근이 유리수라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속에 들어있는 수가 제곱수라는 사실도 이제 이럴 땐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면, 자, 중요한 내용 사실 한 번씩 점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뜻은 그래프의 관점에서 볼 때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고요. 완전 제곱식에서 탄생한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 가장 높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많은 사실들이 존재하고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판별식에 나타나는 구조는 크게 부호와 제곱수냐 아니냐의 관건인데 이 부호는 실근의 개수와 허근의 개수를 나타내고 저 루트 속이 완전 제곱수가 되면 이 루트 밖을 탈출하기 때문에 유리수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추후에 여러 번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안에서도 인수분해는 x축과의 교점으로 보고 마지막 근해 공식은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최상의 개념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인수분해가 있죠. 자, 이 인수분해를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자고 했냐면 요 0을 x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을 뭐라고 보자고 했죠?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 그래서 교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풀 수도 있는데 이 완전 제곱식이 사실은 이제 근해 공식을 만들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근해 공식이 2차 방정식 풀이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짝수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하면 편한데요. 이제 짝수차의 탄생 배경은 이렇게 되죠. 자, 원래 근해 공식에서 요 b 대신에 이 b 대신에 이 b 프라임을 이제 집어넣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이 바뀐 이유가 자, 이 b 프라임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요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자, 똑같이 써볼게요. 2a분의, 자, 짝수라고 하니까 이제 b 대신에 2b 프라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b 프라임이 될 거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b 프라임이니까 b의 제곱이 4b 프라임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그럼 저기서 루트 밖을 4가 나간다면 여기 2랑 여기 2랑 여기 4 요것들이 전부 다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만 써주면 1창이 짝수일 때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짝수일 때의 공식도 꼭 외워두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근의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근의 공식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 이제 2창의 최고차의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는 최고차의 개수를 유리화시켜서 풀어주면 좀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허수인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개수가 허수인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개수인이 2차 방정 시 거의 대부분이죠. 허수인 경우는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스인데요. 가우스는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이제 참고로 이야기를 해보면, 자, 가우스의 정의는 n부터 n 플러스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x를 n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가우스 3.4. 자, 가우스 3.4는 3을 넘지 않기 때문에 얘는 3이 된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가우스 4.7 이렇게 되면 이건 4가 되겠죠. 만약에 가우스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2.1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수 범위로 봤을 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있겠죠. 근데 이 가우스의 정의 자체가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넘지 않는 마이너스 2.1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법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가우스로 괴롭힌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예제에 나오는 이런 2차 방정식들 중에서는 자세한 건 이 뒷페이지에서 풀기로 하고, 이제 요 2번 문제 같은 거 있죠? 요 2번 문제처럼 최고차항이 이렇게 루트가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루트가 나왔을 때는 직접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를 간단히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하고 넘어갈게요. 직접 인수분해를 한다면 2 플러스 루트 3, 1, 그 다음에 여기가 1,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부호로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직접 인수분해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직접 인수분해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2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구할 수도 있고요. 최고차항을 간단히 한다는 것은 양변에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준다. 이제 이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을 양변에 곱해준다면 이 최고차의 개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맨 끝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요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주면 2차식은 이렇게 쓰고요. 자, 가운데 부분은 3, 그 다음에 2루트 3, 3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바로 인수분해를 해도 됩니다. 직접 인수분해 했을 때도 가능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1 하고요. 2 마이너스 루트 3, 1 해서 이제 부호만 맞춰주면 되겠죠. 제가 부호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인수분해를 뭐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1은 0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줘도 위에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과 이제 여기서 나온 답이 똑같게 됩니다.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일반적인 2차 방정식 방식은 인수분해, 근해 공식 이 두 가지로 판별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절대값이 쓰여 있을 때는 앞에서 1차 방정식처럼 절대값을 0을 대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자, 첫 번째. 자, 절대값의 기준은 0이 되겠죠.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게 기준이 됩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 풀면 x-3, x 플러스 2. 그래서 x의 값이 3과 마이너스 2인데 애초부터 전제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3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준 나눠주는 거 중요하죠. 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과 2가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 처음에 전제 조건을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x는 3과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을 나누는 기준은 항상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가 기준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는 절대값이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여기서 완전제곱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x-1의 제곱은 0. 이렇게 해서 x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지를 볼게요. 이 조건으로 얘가 나왔는데 답이 되겠습니다. 조건에 안 맞으면 답이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x-1이 0보다 작을 때 자, x-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속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요. 그럼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x값은 마이너스 3과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답은 마이너스 3 하나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로 놓고 봤더니 x의 답은 마이너스 3과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 속을 0을 대는 숫자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자, 가우스가 자주 나오지 않지만 이제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가우스의 정의부터 다시 보면은 자, 가우스 x는 정의가 뭐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정의가 될 거고요. 즉 x가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가우스 x는 n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범한 2차 방정식처럼 생겼는데 저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가우스 x 마이너스 1 가우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x는
1일 때가 있고요. 가우스 x가 2일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x를 구하는데 우리가 가우스 x가 1일 때는 x가 값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범위로 존재하겠죠. 그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자, 가우스 x가 2일 때는 2부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범위 두 개 다 답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답은 부등식처럼 나오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 자, 개의 수가 허수인데요. 자, 개의 수가 허수인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그냥 한 번만 다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이걸 평범하게 인수분해 형식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2 플러스 i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다 i를 쓰고 여기다 1 플러스 i를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부호를 맞춰주면 어떻게 하면 2 플러스 i가 나올까? 그러면 밑에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라고 해주면 맞아 떨어지겠죠? i하고 마이너스 i를 곱하면 1이고 위아래 곱하면 1 플러스 i니까 이렇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인수분해 보면 ix 플러스 1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x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로 2차 방정식의 거의 대부분이 실수 계수를 취급하는데요. 왜 실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수가 허수일 때 한 번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때 x는 i분의 맞죠? i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두 개인데 요거 가운데 거 뭐 각각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면 자, 분자 분모의 i를 한번 곱해 볼게요. 분모의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위에 거 사라지고 i하고 1 플러스 i를 곱하면 i 마이너스 1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을 풀어봤는데 2차 방정식의 기본 구조를 잘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